합니다. 우리나라가 에이펙 의장국을 맡은 건 2005년 부산에 이어서 20년 만인데요. 오늘은 최종 고위 관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죠. 양수영 기자, 에이펙 첫날 일정 전해주십시오.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소식을 실시간 전 세계로 전할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지상 2층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외신 취재진 40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번 한 주 이곳 경주에 쏠려 있다는 거겠죠. 경주 에이펙 일정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앞서 오전 7시 반부턴 정상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 주변에서 긴급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회의 일정 보면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최종 고위 관리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로 나올 경주 선언 문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 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추진으로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논의 결과는 모레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에 보고되고요.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의 경제협력 의지를 담은 경주선언의 합의 도출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다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자국 우선주의 기류가 확산하면서 회원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속에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국 성명에 그친 전례가 있습니다. 다자경제협의체인 에이펙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만 부각하는 무대가 되지 않도록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주 에이펙 객이 각 나라 정상들의 만남에도 관심이 큰데요. 주요국 정상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수요일 오전 가장 먼저 경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하루 전인 30일 목요일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이 6년 만에 만나 이뤄지는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한미일 정상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아세안에서 모두 집결한 가운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조우도 예상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질 각국과 정상회담에 앞선 탐색전 성격도 있습니다. 아세안에 이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한미가 29일, 한중이 다음 달 1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우리로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체결하는 무역협정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아세안과 한중일이 함께 참석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과 식량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를 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END 구상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도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스캔 범죄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21개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최종 고위 관리 회의가 열립니다. 사실상의 에이펙 정상회의 전초정인 만큼 철통 경호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외교 차량 앞뒤로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한 몸처럼 이동합니다. 각국 대표단이 회의장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밀착 경호가 이어집니다. 대도시와 달리 차도가 넓지 않은 경주. 경호 대응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 더 집중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일 화백 컨벤션 센터와 숙박시설이 밀집한 보문 단지에는 기동대와 특공대가 철통 같은 보안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주변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혹시 모를 드론의 위협에 격추 장비도 경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하루 최대 2만 명의 경찰력이 경주 시내 곳곳에서 물 샐 틈 없는 경비에 나섭니다. 경찰은 황리단길과 대로원 등 주요 명소를 특별 치안 구역으로 설정하고 범죄 예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도 24시간 순찰대를 편성해 화재 예방에 나섰습니다.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 전체에서 나서서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CEO 서밋이 열리는 내일부터는 경비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이 내려집니다. 장갑차와 헬기 등 대테러 장비를 대거 투입해 정상회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합의의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없을 것이고 중국도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 양국은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열릴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양국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이에 맞서 예고됐던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일정 기간 유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y had threatened to put a global export licensing regime, and I believe that they are going to delay that for a year while they re-examine it. 중국은 이달 상순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긴장 고조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과 펜타닐 원료 물질의 미국 유입에 대해서도 접점이 마련됐다고 베센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임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첫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등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는 히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을 맺어 대중국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관련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 뉴스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과 규모, 일정, 그리고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맞춰 무역협정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4일에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물타기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등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여야 의원 주택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정책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부동산 후폭풍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하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6채에 8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여부를 밝히라면서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두고 실거주 주장은 국민 능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전수조사를 제안하면서 당내엔 신중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예의유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적극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여당의 물타기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국토부 차관 사퇴도 꼬리 자르기일 뿐이라며 부동산 3인방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나는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위선이고 죄악입니다. 수요 억제 대책을 철회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 다주택 보유 비판을 두고 고급 수입차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오토바이 등 보유자에게 차가 넉 대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올해 3월과 4월 서울 지역의 의심거래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가족 간의 편법 증여나 자금을 대주는 거래였는데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와 그 인근까지 다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 5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거래 금액의 절반 이상인 31억 7천만 원을 가족 소유 법인 자금에서 빌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다시 아버지와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가족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편법 증여받은 걸로 의심되는 거래들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3월에서 4월 서울 지역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는데 절반 이상은 이처럼 가족 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거래에 대해 자금을 저리로 빌린 것은 아닌지,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설정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업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 과열 지구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11호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겁니다.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대상을 규제 지역뿐 아니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어 구역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지원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체포됐다 석방됐는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자택에서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 또 경찰 대응의 적절성 등의 문제를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틀 뒤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소시효 6개월을 지키기 위해 체포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체포영장에 대해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죄 성립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인 발언을 한 혐의와 올해 대선 등을 앞두고 SNS에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 비판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사상 처음으로 4,03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900선 돌파를 시도하는 등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2.31포인트 상승한 4,033.9에 코스닥은 12.3포인트 오른 895.3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한 영향에 주말 미국 증시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10% 넘는 강세를 보이는 등 조선과 기자재주, 건설과 금융주 흐름 좋은 반면 고려아연과 LS에코에너지, 신세계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르노이 등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신장 허텐 지역은 지금 사막의 생명이라 불리는 호양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황금빛 나무들, 쪽빛 호수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호수와 나무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거나 사막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지금의 이 화려한 풍경 뒤엔 생태 복원을 위한 오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호양나무 숲이 고사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현지 당국이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등으로 죽어가던 호양나무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또 지역의 대학 연구진은 2, 3년 걸리던 호양나무 묘목 생장 기간을 단 넉 달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해 올해만 3만 그루의 묘목을 사막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한때 호양나무의 묘지로 불리던 이곳은 생태 복원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조용한 주택가. 카리 씨는 평소처럼 딸을 태운 통학버스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멈춰선 순간 차량 앞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리 씨는 곧장 달려가 운전기사에게 이를 알렸고 덕분에 몇십 초 만에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들 22명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피 직후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버스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It moved pretty fast. Yeah, I mean, it was probably within 15 minutes that thing was engulfed. It was crazy to see the tires explode. 평범했던 하굣길은 단 몇 분 만에 아찔한 사고 현장으로 변했지만 한 엄마의 재빠른 판단과 운전기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Kids were crying, kids were scared, freaking out. It was quite emotional and kind of frantic. 학교 측은 카리 씨와 운전기사의 아이들을 구한 용감한 행동에 대해 감사 표장을 수여했습니다. 패션의 축제 파리 컬렉션에 장애인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활용한 의상들이 선보였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일본 패션 브랜드의 패션쇼. 30벌의 의상 가운데 22벌이 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는 중증 자폐를 가진 나카가와 모모코 씨의 작품도 있습니다. 모모코 씨는 복지시설에서 모모코라는 글씨를 반복해서 그리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이처럼 250여 명의 장애인 작가들과 협업하는 마스다 씨는 작가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그들의 작품을 스카프와 넥타이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오랫동안 파리 컬렉션에 참가해온 디자이너 모리나가 씨의 눈에 띄었습니다. ファッションっていうものは人と違うことだとずっと思っていて、人と違えば違うほどそこが輝いていくっていうのが 패션쇼 당일 모모코 씨의 작품이 디자인된 의상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모모코 씨도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모코 씨의 어머니는 늘 무표정하던 딸이 밝게 감정을 표현했다며 이 경험이 큰 자신감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몬 레포스 해변, 멸종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의 최대 산란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변에 올라온 거북이를 맞이하며 축하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특히 1977년부터 매년 이곳을 찾아 알을 낳아온 거북이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Here nesting amazingly in 1977. So she is over 70 years of age and she's in her 19th breeding season. So what a girl she. 지난해 이곳에는 500마리가 넘는 붉은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아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조명과 해양 쓰레기가 새끼 거북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Don't put rubbish in the ocean. Otherwise the turtles might die. 호주 환경부는 앞으로 6~8주 안에 수천 마리의 새끼 거북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야간에 방문하면 이 특별한 모습